자,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고 거의 3년 전에도 올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24학년도 버전 10분 줄이고 10점 올리는 수능 국어 푸는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올라왔다는 소리는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 영상 2024학년도 버전 기다린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댓글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2024학년도 6월 올라오고 2024학년도 9월 보고 그때 이제 정합니다. 평가원이 문항 순서를 이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보통 출제 기조를 이렇게 하겠구나. 어떤 영역에서 힘을 주겠구나. 그게 윤곽이 나와야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야심차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어차피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은 게 지금 이게 올라오는 시점이 9월이고 지금 시간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시계는 조작이 안 되잖아요. 9월 7일 목요일 새벽 4시예요. 그 말인즉슨 9월 6일이 여러분 9월 모의고사였잖아요. 저는 이거 9월 모의고사 계속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출이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야겠다 하는데 맞다 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버전 10분 줄이고 10점 올리는 수능국어 푸는 순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제가 이 영상을 3년 걸쳐서 계속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제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래 시간 줄이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전 버전들이 이제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요 버전마다 다들 다 같이 하는 말이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전제를 까먹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 푸는 순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영상 혹하겠지, 매력적이지. 근데 이거는 좀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전 전제입니다. 기출과 EBS 공부를 철저히 좀 병행합시다. 제발. 이거 푸는 순서만 딱 바꾼다고 해서 물론 가끔씩 이제 기출이랑 EBS가 단단히 잘 돼 있는데 시험 운영 자체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확실히 이 푸는 순서만 좀 바꿨어도 이 푸는 순서대로 바꾸니까 확 점수가 올라가는 거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애초에 기출 공부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BS 공부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이 풀이 순서만 지키면 몇 등급 가능할까요? 그냥 댓글 삭제할 거야. 아시겠죠? 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출과 EBS 공부를 철저히 병행했다는 전제 하에 이 푸는 순서에 대한 10분이 줄어들고 10점이 오르는 그 효과가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 얘기는 좀 길게 하고 갈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기출 공부는 운전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 EBS는 내비게이션을 제공받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운전만 잘해도 시험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요.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EBS만 공부한다고 해서는 빠르게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문이 아는 거라서 친숙도는 높아서 좀 긴장감은 다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운전만 잘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이 이어질지 모르니 좀 불안할 거예요. 그 불안감이 결국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기출은 운전 연습이고 EBS는 내비게이션 보는 법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병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병행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프리 순서는 시험 운영 싸움이에요. 시험 운영 싸움이라서 딱 하루 우리 2024학년도는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 딱 하루 한 번 운영만 잘 해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잘 운영해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영상 띡 보고 내일 시험장 가서 따라해야지 이지랄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따라하고 반복하고 틀려보고 실수해보고. 아시겠죠? 굉장히 고도화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 자, 마지막으로 시험장 같은 환경에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현역분들은 아직도 수능 시험장에서 그
떨림. 그러니까 6월고는 딴판이에요. 6월고는 님들이 아는 학교, 님들이 아는 길, 그다음에 님들이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안 떨려. 잘 안 떨려. 그만큼 안 떨린다고 떨리긴 했겠죠. 근데 그만큼 안 떨려요. 수능장만큼 안 떨리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실전 모의고사 좀 이따가 제가 제 현강 파이널 현강 말씀드릴 거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카페 같은 데서 조금 산만한 데서 풀어보세요. 제발. 아시겠죠? 좀 산만한 데서 풀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정말 시험장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학원에서 풀어보던가. 오케이? 요거는 좀 전제로 깔고 갈게요. 전제 충돌하는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댓글이 항상 언제나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은 좀 후순위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설명 들어갈게요. 자, 9월 모의고사집니다. 9월 모의고사인데 제가 일단은 여기 위에 배너 하나가 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관련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이 영상에서 배너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9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 영상 지나고 나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9월 10일 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이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교집합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교집합이 결국 수능에 나온다는 그 교집합을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무료 특강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대치동에서 화작 파이널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것도 OT 영상 다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9월 15일 날부터는 제 이제 정말 마지막 정규 컬인 평가 행동 증명, 이 이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이감 모의고사에 쓰인 기출의 아이들을 다 함께 연결하고 다시 기출까지 복습하면 EBS도 정리하고 그런 파이널 현강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둘째 주부터는 오직 피브에서만 온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는 EBS 파이널 독서 문학이 개강할 예정입니다. 요건 다 영상으로 들어갈 거니까, 영상으로 따로 올라갈 거니까 일단 듣고 싶으면은 뭐 이 채널을 구독해 놓으세요. 내가 뭐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구걸 안 할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시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모의고사를 했던 이유가, 일단 평가원에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그 여파에 따라서 약간 6월 모의고사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그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뭐 그래도 9월 모의고사는 큰 무리 없이, 큰 변화 없이 나오긴 했다만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호언장담한 9월 모의고사, 즉 킬러 문항이 배제된 버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렇게 나올 거라는 우리는 그 믿음을 깔고, 전제를 깔고 가야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시적으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배점을 좀 알아야 돼요. 문학 몇 점이죠? 38점입니다. 독서 몇 점이죠? 38점입니다. 선택 과목 몇 점이죠? 24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 전제가 하나가 깔려요. 시험장이라는 전제가 깔리죠? 시험장이라는 전제가 깔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절대적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점수 확보를 하고 들어간 게 맞아요. 시험장이니까 우리는 떨릴 거란 말이야. 시험장에서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시험에서는 절대적 난이도가 낮고 게다가 연계 체감까지 높은 영역부터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기에는 문학이 가장 좋아요. 문학 중에서도 EBS 연계된 거 먼저. 이해되시죠? 문학 중에서도 EBS 연계되는 거 먼저 보고 들어갔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험장 들어갔으면 파세 검사라고 할 거예요. 파세 검사라고 할 때 진짜로 그 20페이지인가 그 뭐 다 잘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단 1차적으로 다 어차피 검수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 페이지 다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뭐 봐야 돼? 문학 뭐 나오는지 봐야 돼. 아니면 독서도 요즘엔 EBS 연계율이 워낙 높게 나올 거니까 EBS 독서 쪽도 좀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독서로는 솔직히 이건 연계 체감하기 쉽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쉽게 나오잖아요. 쉽잖아. 그래서 1, 3은 그냥 넘기고요. 자, 이제 지금 파세 검사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장에서 뭐 나오는지 봐야 돼. 뭐 데이터라면 뭐 EBS 공부한 친구도 데이터 소유권인가 하면서 자신 있으면 일단 1순위로 놓고, 독서 안에서는 그 다음에 또 넘기면서 봐요. 또 넘기면서 보면서 뭐 DNA 보이네. DNA 뭐 이것도 EBS 연계인가, 뭐 알면 또 오케이고, 모르면 그냥 넘기세요. 모르면 넘기고, 그 다음에 12번 17번 조선왕조 경국대전 뭐야 이거 뭐지 주작 실학 그쪽 얘기인가, 이렇게 보면 알면 좋고 모르면 넘기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로 EBS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9월 모의고사도 독서 지문 3개 다 EBS 연계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파세 검사하면서 눈대중으로 계속 보시고, 지금 파세 검사예요. 파세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죠. 아마 18번부터는 무조건 문학으로 이제 배열이 될 것 같은데,
제목 쭉 가세요. 제목 쭉 가세요. 그죠? 아, 수경난자전이네.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넘겨. 그럼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거야. 다시 시험장에서는 문학 EBS 연계된 게 1순위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수경난자전 저건 일단 배제된 거예요. 우리 배제된 거야. 쟤는 나중에 풀어. 모르니까 여기 EBS 연계 아니니까 알면 풀어도 돼요. 아는 친구도 먼저 풀어도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22, 27은 박경래 월훈 이건 수특이었죠. 그쵸? 알면 이거 먼저 풀어야겠다 하지만 그래도 얘는 조금 위험도가 있습니다. 왜? 김영랑의 연원 문희단기가 여러분들은 알기가 힘든 작품이에요. 애초에 연계도 아니었고 교과서에서도 거의 다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출을 뭐 좀 깊게 풀었으면은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는 연계가 하나가 돼 있더라도 비연계가 두 개가 엮여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밀려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 다 넘겨. 자 제목만 봐. 제목만. 요건 EBS 연계였죠. 그러니까 지금 EBS 연계를 저 몰랐는데요? 저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수능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EBS 공부를 빡세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연계인지 비연계인지 확실히 알자 이거야. 알겠죠? 지금 영상 볼 때 실력 말고 우리 수능장 들어갔을 때 그날 실력을 EBS는 일단 빠삭하게 공부했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거예요. 이 영상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연계야? 그럼 이거 먼저 풀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시험지 넘기면서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을 그려야 돼요. 원미동신 저게 EBS 연계니까 저거 먼저 풀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1순위예요. 현대소설. 그 다음에 32, 34 갔더니 아니나 될까 성산별곡. 정철의 성산별곡. 이것도 연계였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용래 월후는 여러분 볼까요? 박용래 월후는 두 작품이 비연계로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원미동신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성산별곡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하나가 연계고 하나가 비연계일 거니까 그죠? 비연계였죠. 그래서 일단은 연계율이 높은 거부터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순서를 짜볼까요? 뭐 먼저 원미동 시인 읽고 풀고 30, 34 성산별곡과 그냥 사설시조 요거 풀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월훈 풀고 요거 22, 27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연계 수경난전을 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문학 쪽을 먼저 풀자는 이유는 뭐였어요? 시험장이니까 아는 걸로 따지자면 문학이 훨씬 쉬워요. 문학이 훨씬 쉬우니까 EBS 연계를 노리자.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가장 첫 봤다 뭐예요? EBS 연계 작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학 비연계 풀고 크게는 이렇게 나뉜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학 EBS 연계 거 풀고 다 털어내고 연결 높은 거부터 털어내고 그 다음 비연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문학 EBS 연계를 풀면서도 어느 정도 문학 예열이 돼요. 당연히 예열 지문 갖고 갔겠지만 그래도 시험지 받은 상태에서도 또 예열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연계 푼다. 그래서 여기는 EBS로 어느 정도 뚫고 비연계는 정말 기출을 풀던 실력으로 뚫고 그래서 내가 EBS랑 기출 제발 병행하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풀고 여기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게 우리가 스타트를 언제 해요? 시험장에서 8시 40분에 스타트 하잖아요. 보통 정말 그날 컨디션 하이야. 막 그냥 답이 톡톡 풀려. 이러면 9시 5분이 딱 돼 있으면 제일 베스트. 이해되시죠? 25분 안에 문학 털었다? 너무 잘했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20분 컷 하라고는 안 할게. 20분 컷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25분 컷을 했다? 그날 기대도 좋다. 기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나 사고 칠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9시 5분까지 문학은 총 25분 안에 먼저 터는 걸로 합시다. 근데 괜찮아. 25분은 정말 컨디션 하이고 그래도 30분까지는 써도 괜찮다. 30분까지 써도 괜찮다. 그러면 9시 5분에서 9시 10분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겠죠. 이해되시죠? 요 정도까지 우리 약속하고 자 그 다음에 문학 풀었으면 어디 갈까요?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하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도 맞고요. 아니면 독서 파트에 있는 독서론을 먼저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선택이에요. 요건 정말 선택입니다. 정말 선택인데 근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선택 과목 먼저 가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는 화작과 엄매가 나뉘어서 이거는 좀 학생들마다 약간 갈리긴 할 텐데 그래도 크게 막 나뉘진 않아요. 크게 막 뭐가 반복문이 물론 화작이랑 엄매랑 푸는 이 로직 자체가 다르긴 하죠. 로직 자체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선택에서는 일단은 문학 다음에 선택 오는 게 안정적이긴 하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일단은 문학에서 38점 얻고 갔죠. 25분에서 30분 만에. 그 다음에 24점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독서를 쭈루루 푸는 게 나아요. 독서론에서 독서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 쭈루루 푸는 게 낫다고. 이해되시죠? 이거 괜히 영역 왔다 갔다 옮기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영역은 한 번에 요런 생각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는 푸는 순서는 일단은 화작 같은 경우는 제 뭐 파이널 특강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다 해놨어요. 유튜브에 다 무료로 확보과정을 앉아서 10분간 해놨고 엄매는 뭐 할 말도 없죠. 이건 알면 푸는 지점이니까. 근데 엄매 쪽에서는 매체를 먼저 덤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이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요건 취향 차이라 제가 뭐 감히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실제로. 그래서 화장러들은요. 엄매는 진짜 취향이라 그랬는데 화장러들은 이거 잘 들어. 화장러들은 제발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또 바보같이 35에서 45번까지 이거 바보같이 쭉 가지마. 이러지마 제발. 어떻게 가냐면 35에서 37 먼저 가세요. 35, 37 먼저 가볼까? 요게 뭐예요? 화법 단독이에요. 이거 이번에 9월 모의고사도 그림만 보고 헉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 쫄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실제로 여러분 아니 과학적 원리 자체를 물어본 적이 없잖아. 결국엔 풀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에 쫄지 마. 그림에 쫄지 마시고 일단 35, 37 여기에서 35, 36, 37 그냥 화법 단독이니까 정보량이 적어요.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발표 전략이든 말하기 방식이든 똑같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와요. 요거는 보통 한 1, 2문단에서 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문단마다 읽으면서 털어. 이해되시죠? 이것도 다 읽고 바보같이 기억이 이거고 니은 뭐지? 이거겠네? 이러지 말고 그냥 항상 화법과정은 이 순서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2문단 읽고 36의 화면 1, 그 다음에 3문단 읽고 니은의 화면 2, 그 다음에 디귿 화면은 결국 요거겠죠. 이거 항상 지켜줬어요. 이거 몰랐으면 화법과정은 기출을 아예 안 봤다는 뜻인데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딱 A 남잖아요. 그쵸? 마지막 A 요거 있네. 요거 와서 풀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화법과 장문은.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다 똑같고 이건 다 강의에 있으니까 강의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35, 37 먼저 풉니다. 35, 37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또 바보같이 38, 42 가지마. 여기는 애초에 항상 화법과 장문 안에서도 킬러가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384에 가지 말고 4345 가야 돼요. 4345. 4345는 장문 단독입니다. 장문만 나온다고. 장문만 나와요. 그래서 장문으로 이렇게 쭉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4에 가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1분은 줄어 진짜로. 35부터 45 쭉 뚫는 게 아니라 35, 37, 43, 45 그다음에 38, 42 이렇게 가는 거예요. 35, 37 다음에 43, 45 가고 그다음에 38 4이 가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화장러들은 시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엄매러들은 뭐 개념을 아는 것 자체가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정도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제일 베스트는 10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9월 모의고사의 합법과정문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서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수능이 아직 남았으니까 실력을 더 높였다는 가정하에 12분까지만 아시겠죠? 이건 여기까지만 타협을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12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12분 안에 들어갈랑 말랑한 거고 10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10분 안에 들어갈랑 말랑한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시간은 타이트하게 잡고 연습하는 건 좋은 거야.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늦어도 9시 15분에서 한 22분까지. 그러니까 이 20이라는 숫자가 좀 킹받잖아. 이게 2자 좀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습할 때는 9시 20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9시 20분까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아까 문학 잘 털었어. 9시 5분 안에 문학을 털었어. 그러면 9시 15분까지 화법과 장문 아니면 엄매 한번 덤벼보는 거고 만약에 9시 10분이야. 9시 10분 딱 시계 봤는데 9시 10분이야. 문학 다 풀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속도 내서 9시 20분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우리 운영 싸움이라고.
그날 잘하면 된다고. 그날 잘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해 놓으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선택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인데 독서가 그래도 절대적 난이도는 낮춰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평가원을 경계할 겁니다. 뭐 믿지만 경계도 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뒤통수를 조금 쳐왔기 때문에 독서에서 또 한 지문 정도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도 시험장이라는 변수니까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시험장에서 독서 어려워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독서에 대한 위협은 존재하기 때문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좀 어려워졌어도 그렇게 막 못 풀 정도는 아니게 어려워졌으니 그래도 독서를 마지막에 두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누구 말 맞다나 저는 certify 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인강에서 뭐 막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대형 인강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 사이트에서 데뷔하자마자 27살에 전체 수강생 1위 찍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치동도 같이 이제 동시 수강생 1000명이라고 매년 제가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방구석에 숨어서 여러분들이 뭐 몇 자 치는 댓글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그게 몇 개가 모이다 보면 그게 거짓 뉴스가 되는 거라고. 저는 매년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익명을 통해서 그거 아닌데 아시겠죠? 진짜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면 대치동으로 오세요. 저랑 건강한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독서론을 먼저 푸는 겁니다. 뭐 요거는 사실상 독서에 대한 예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서론도 좀 팁을 드리자면 독서로는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즘 독서 이미지도 다 이런데 요렇게 끊기고 요렇게 끊기고 요렇게 끊기고 선생님 문단마다 끊긴 거네요? 맞아요. 독서론의 이미지는 그냥 문단마다 끊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문단에 타겟팅 돼 있죠? 그럼 1문단 다 읽고 뭐 하는 거야? 얘 가는 거야. 1문단 읽고 1번 한번 소거할 거 다 소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소거할 거 소거하고 가자요. 여러분 솔직히 독서론 이 짧은 것도 다시 가잖아. 어차피 읽어봤자. 다 읽고 또 갔는데 또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미연에 방지하자고. 어차피 다시 올 건데. 알겠죠? 자, 그래서 문단마다 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아직은 요 네모칸의 바운드를 있나 보죠. 알겠죠? 타겟팅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기억 나오죠. 그럼 요 3문단 읽고 2번 가는 거야. 소거할 거 소거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답이 나왔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음 편하게 바로 3번 덤비는 겁니다. 이것만 빨리 해도 2분 컷이에요.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독서로는 2분 컷을 향해서 목표를 합시다. 알겠지? 진짜 많이 쳐서 3분이야. 9시 22분 혹은 뭐 23분까지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아까 제가 우리 목표 그냥 9시 20분으로 잡자 그랬어요. 22분 이거 2자 킹 받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벌써 독서론 자체도 2점짜리고 2점짜리고 3점이에요. 그럼 벌써 7점이네요. 그럼 문학 자체가 38점이었고 선택은 24점이었고 그 다음에 독서론은 몇 점? 7점이죠. 그럼 다 합쳐서 벌써 몇 점이에요? 벌써 69점이네. 그쵸? 여기까지 9시 22분 많이 쳐서 9시 23분 왔을 때 우리는 총 몇 점? 69점을 확보하는 걸로 목표합시다. 이렇게 운영을 좀 쪼개서 이 단기적인 목표를 해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연습할 때 이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시계 딱 분침이 어디 와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진 가 있어야 돼. 이게 딱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우리 일단 9시 22분, 23분까지는 69점. 문학, 선택, 독서론. 요렇게까지 69점, 9시 23분까지.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약속된 대로 행동해야지 시험장에서 어버버 안 한다고. 또 그때 가서 무슨 갈대처럼 휘둘리고 씨발 오늘따라 문학이 어려워 보이는데 좀 딴 데 이러지 말고 애초에 기출이 잘 돼 있고 EBS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푸는 순서 하에 움직이면 정말 시험 잘 볼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이거 댓글을 봐봐. 애초에 제가 전에 올려놨던 영상도 댓글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뭐죠?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그쵸? 한 35분 정도, 그치? 한 35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독서 주주중 하는 거예요. 단독 지문 2개에다가 가나 복합 지문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 단독 2지문은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여기도 뭐 먼저? EBS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일단 단독 지문부터 풀어. 단독 지문부터 푸는 거예요. 단독 지문부터 푸는 거고 요게 5번 할게요. 단독 지문부터 푸는 거고 단독 지문 중에서도 본인이 연계 체감이 되는 곳 먼저, 연계 체감이 돼 보이는 소재 먼저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독 지문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도 9월 모의고사 시험도 예를 들어서 단독 지문 보였네. 하잉 어서 오고 이거 데이터 소유권? 나 이거 풀었는데 오케이 받고 근데 이거 DNA 나 이거 자신 없는데 그럼 이거 먼저 푸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먼저 푸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요것도 결국에는 연계 체감이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우면 됩니다. 체감이 첫 번째로 나온 단독 지문이 더 무거워서 얘 먼저 풀어요. 5-1 할게. 얘 먼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지문, 연계 체감이 좀 낮은 거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상 가나복합 지문을 라스트로 둡시다. 항상 라스트로 둡시다. 얘는 알겠죠? 얘는 라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놀랐을 거예요. 이거 영상이 멈춰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 담기진 않은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보기 3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못했더라고요. 연계 체감이 높은 4번에서 7번 같은 지문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보기 3점 덤비는군요. 맞아요. 항상 근데 마지막에 덤벼. 보기 3점은 항상 라스트에 밀어놓고 덤비세요. 알겠죠? 어차피 어휘는 우리가 먼저 뽑아먹기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11번이 만약에 요게 연계 체감이 잘 안 됐다. 그러면 11번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냥 버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잘 읽혔는데요? 이해가 되는 질문인데요? 그럼 덤벼야지. 그럼 덤벼야죠. 그럼 덤벼야 돼. 근데 애매하다, 못할 것 같다면 그냥 거들떠도 보지도 말고 버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나복합 지문도 결국에는 항상 킬러가 가나복합 지문 보기 3점으로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이번 시험 특성상 일단 16번의 보기 3점도 거들떠보지도 말고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풀고 나서 버릴 거 버리고 다 풀고 나왔을 때 그때 남는 시간에 보기 3점 덤비는 거야. 알겠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틀리느니 차라리 시간 안 쓰고 다른 문제에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으면 보기 3점 덤비는 거라고요. 우리는 실전적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우리 논술 시험 아니고 우리는 원점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원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요게 이제 중간에 잠깐 끼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결국에는 수능에서 독서 지문 3개 다 EBS 연계체감 느끼게 할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말 독서 자체 오들오들 떨 필요 없어. 이해되시죠? 정말 이거는 충분해. 35분 정도 남았잖아요. 35분 안에 풀기 충분한 지금 난이도예요. 지금 수능이. 아시겠죠? 지금 수능이 정말 완전한 킬러도 없고 결국에는 EBS 연계체감도 이제 맞춰주고 있고 독서 자체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독서 또한 아까 독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얘네도 제발 문단마다 털면서 읽으세요. 문단마다 제발 털면서 읽으라고 내가 몇 번을 강조하니 이거. 점점점 이 문단마다 털면서 정보 소거하면서 가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시험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좀 이따 봐라. 내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좀 이따 봐라. 나같이 풀라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진다. 이게 트렌드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많은 정보량을 한 방에 기억 못해요.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읽고 다 푸는 사람은 그냥 애초에 언어 감각이 좋은 사람이고 원래가 이 지문 자체를 다 기억 못해.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하죠. 독서의 절대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고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분절적으로 정보를 소거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답을 거기서 찍으라는 게 아니라 소거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 복합 지문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독서 단독 지문 2개 중에 무조건 체감도가 더 무거워 보이는 쪽 가시고 정말 만약에 EBS 공부를 개판으로 거지같이 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단독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갈래 하세요. 나는 법이 좋다, 나는 경제가 좋다, 나는 기술이 좋다, 나는 과학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자신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세요. 그 다음에 아무튼간에 가나 복합 지문은 항상 라스트입니다. 항상 라스트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트니까 6번째 풀이 하면은 딱 이제 100점이 됩니다. 38점짜리. 그리고 하나 더.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 거라서 여기서 독서 들어가기 전에 독서론 하면서 요 사이에 하나 팁 같은 거.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 말했지만 어휘를 먼저 뽑아 먹어도 됩니다. 어휘 문제 항상 2문제 나오잖아요. 우리도 한번 볼까? 어휘 문제 2문제 나온 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뭐 오랜만에 한자 나왔는 요렇게 한자 쌍방으로 해서 나왔는데 요런 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요런 것만 A, B 바꿔쓰기.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B의 문장 전체 이거 따라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장 전체. 그다음에 A의 문장 전체 어디 있죠? 그렇죠. 문장 전체. 전자는 뭐 빅데이터 뭐 어쩌고 저쩌고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준장한다. 요 문장 전체 두 개만 뽑아 읽고 7번 먼저 풀고 요것만 해도 벌써 2점이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요건 어휘가 없네요. 그쵸? 그럼 얘한테 어휘 있겠죠? 여기 있네. 그쵸? 17번 A의 문명사 음에 가장 가까운 거. A도 문장 전체 읽어야 돼. 문장 전체 읽어야 돼. 어딨니? 여기서 굳어졌죠. 자, 문장 전체. 뭐 유학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엔 관료를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고착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뽑아요. 벌써 4점이야. 벌써 4점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점수 싸움이에요. 우리 논술시험 아니야.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휘 뽑기 4점 먼저 확보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4점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독서 단독 체감도 높은 거 먼저, 그 다음에 체감도 낮은 단독 먼저, 그 다음에 가나복합집은 항상 라스트. 근데 가나복합집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EBS 연계를 지켜줬거든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EBS 연계를 지켜줬으니까 요거는 라스트로 남겨둬도 EBS와 기출 연습만 충분히 돼 있으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다 같이 공부를 안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2024학년도 우리 수능 푸는 순서 마치겠고요. 다시 총정리. 문학에서 일단 파세 검사요. 파세 검사하면서 문학에서 뭐 나오는지 본 다음에 EBS 연계가 높은 거 먼저 덤벼. 그 다음에 비연계로 가세요. 그 다음 비연계로 갑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문학에서 뭐 지금 덜덜덜 떨었니 뭐 저러니 그거 다 결국에는 지금 문학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 선택 먼저 갑니다. 시험장이니까 문학을 안 가고 먼저 안 가고 딴 거 먼저 갔다?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서론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뽑아내고 그 다음에 독서 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건 당연히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요. 자기가 9월에서 문학 때문에 좀 조졌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죠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독서를 시험장에서 확실히 독서 먼저 보는 것보다 문학 연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긴장감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안정 문제고 안전 문제예요. 이건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증명해 왔고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 믿고 문학 EBS 연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연계 덤비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문학만 먼저 하지 말고. 알겠지? 제가 생각나서 더 얘기하는 건데 또 이거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 그래도 문학 먼저 하는 거는 여기가 좀 불안해요. 비연계 쪽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독서 먼저 덤볐다고 쳐요. 독서 먼저 덤비고 문학을 마지막에 남기면 시간 없을 때 문학이 더 안 보여요. 아시겠죠? 시간 없을 땐 문학이 훨씬 더 안 보여. 아시겠죠? 독서는 그래도 정보의 위치로 어느 정도 이제 타겟팅도 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싸움이 좀 더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학은 아니라고. 알겠죠? 문학은 이게 뽑아서 풀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 연계 빡세게 해놓고 기출도 좀 빡세게 보충 공부해놓고 우리는 실력이 올라간 상태의 전제로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마지막에 밀어두기에는 문학보다는 차라리 독서가 낫다요. 알겠죠? 밀어두기엔 독서가 낫다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련하시고 반복하세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수능날 좀 웃으면서 댓글 후기로 남기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들 조심히 가세요.